사이다 무비튼. 평범한 아파트에 살면서 부지런히 일하던 내가 어느 날 황당한 오해로 인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퇴근을 해서 돌아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던 그때였다. 안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타 있었는데 이 스토커년! 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내렸고 나는 그 남자들에게 잡혔다. 참고로 나는 처음 보는 남자들이었다. 갑자기 대뜸 시비를 걸길래 그냥 장난인 줄 알았다. 근데 내 얼굴을 몇 차례 힘껏 때렸다. 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살면서 얼굴은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주먹으로 맞았을 때의 충격은 아프다기보단 만화에서 본 것처럼 눈앞에 별이 핑핑 돌았다. 잠시 동안은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입안은 생전 처음 맛보는 피로 가득했다. 코에도 뜨거운 물이 주룩 흘렀는데 바로 코피였다. 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 머릿속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했다.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너덜너덜한 몸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그때 처음으로 남자가 이 기분 나쁜 여자가 날 계속 스토킹했어요. 내가 잡았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라고 상황을 설명하는 걸 듣고 이 남자가 날 스토커범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아니에요. 저는 스토킹을 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다. 상대 남자는 정말 처음 보는 남자였다. 근데 자기 혼자 착각해서 얼굴을 때리다니. 말로는 표현 못할 공포를 느꼈다. 게다가 체포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뭐야? 뻥치지 마, 이 스토커야! 전 스토킹한 적 없어요. 당황해하는 나와 나를 욕하는 남자를 본 경찰관은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라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의 귀가 시간과 내 퇴근 시간이 겹쳐서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듯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 후엔 탈의실에서 사원복을 갈아입고 집에 가는데 집에는 6시가 넘어서 도착하는 패턴이었다. 일요일마다 일주일치 장을 한 번에 봤었고 깜빡한 물건은 퇴근할 때 마트에 들러 사오는 시기였다. 그래서 항상 거의 같은 시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내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착각한 남자는 대학생이었다. 1교시가 8시 50분부터였고 5교시는 5시 50분까지였다. 아파트가 학교 근처였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오면 6시가 지나 있었다. 그래서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쳤던 것이다. 그 남자는 나를 스토커라고 생각했고 아파트도 불법 침입한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말한 후 친구들과 나를 제압하고선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 하지만 애초에 나 역시 그 대학 졸업생이었다. 대학생 때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일부러 이 아파트 근처 회사에 취업했던 것이다. 너무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계속해서 난 스토커가 아님을 경찰에게 설명했다. 회사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나의 퇴근 시간을 증언해 주셨다. 또한 아파트 집주인 아저씨도 내가 이 아파트의 명백한 입주민임을 증명해 주셨다.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우리 집에 가기 위해 누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더욱이 내겐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증명했다. 뻥치지 마! 남친을 데려온 적도 없잖아! 지금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때린 남자가 말했다. 제 남자친구는 일이 늦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던 거예요. 그치만 우리 집엔 몇 번 놀러 왔었어요. 필요하다면 지문 채취든 뭐든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지문이 나올 테니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부모님께 전화해서 확인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자 경찰이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도 증언해줬다. 약혼자였던 남자친구와는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이 증언들을 근거로 모든 것이 그 남자의 착각이었고 나는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내가 범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남자는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금 실수하는 거야! 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라고 하며 광분했다. 그 후 나는 주도권을 쥐게 됐다. 스토커남과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곧바로 내게 사죄를 하러 왔다. 그리고 내게 시비를 걸며 날 때렸을 때 넘어지면서 손목에 골절이 생긴 것도 알게 됐다. 직장도 그렇고 더욱이 결혼식도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틀어져 버렸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 우리 부모님까지 극대노했고 많은 액수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결혼식을 살짝 미룰까도 생각해봤지만 벌써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약도 다 잡혀있어서 미루는 건 불가능했다. 만약 우리가 결혼식을 미룬다면 결혼식을 망친 것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도 청구해야만 했다. 그저 착각이었음을 깨달은 남자들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남자들의 부모님들은 내게 많은 액수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다. 또한 손목 골절로 인해 한 달간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도 청구했다. 그들이 대학생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었다. 내 약혼자였던 남자친구가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을 보고 극대노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대학 측에도 한 여자를 스토커로 착각해서 시비와 폭행을 일삼은 사실을 고발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 몸사진과 의사의 진단서 등도 제출했다. 그 결과 1년 후 졸업이었던 남자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다. 대학 측도 단체로 여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잡혀 들어간 놈들을 커버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거겠지. 경찰도 내 모습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때렸어요? 라면서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었다. 그 후 난 아무 상관도 없었고 무죄였음을 알게 되자 경찰들도 남자들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봤었다. 그리고 설령 스토커라고 해도 상대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이 시비를 걸고 때리다니 결국 당신들은 폭행죄를 저지른 겁니다. 라고도 말했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얘가 고민이라길래 도와준 것뿐이에요. 주도자는 얘예요. 라면서 그 남자에게 모든 죄를 떠밀었다. 그래도 4사람이나 있었는데 아무 증거도 없던 이 계획을 반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니. 학생이라고 해도 어엿한 성인인데 선악도 구별해내지 못함에 기가 찼다. 결국 그 4사람은 퇴학을 당했고 가족들과 함께 이 동네를 떠났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이유는 그 폭행 사건이 이 동네에 엄청난 화제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다닌 건 아니었고 다른 아파트의 주민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찍은 듯했다. 처음엔 그 주민도 내가 스토커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SNS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찍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내 실명은 가려졌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아파트의 외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다. 나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 지인들이 손목을 다친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설명해주기도 했었다. 여러모로 소문은 퍼져갔다. 누구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본인 아들이 저지른 폭행 사진을 보고 와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사죄했다. 젊은 남자들에게 얼굴을 몇 차례나 가격당하면 누구라도 붓고 멍이 들 것이다. 손목의 골절상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얼굴에 붓기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이 얼굴로 결혼식을 치러야 할 내가 가엾다며 양가 부모님이 우셨을 정도였으니까. 남자들이 다니던 대학은 꽤 좋은 대학으로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 대학이었지만 그 미래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교도소에 가진 않았지만 유예 처분과 함께 전과가 생겨버렸다. 인생이 하드모드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1도 불쌍하진 않지만
결혼식엔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까지 오기로 돼 있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회사 사람들도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겠냐며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그러면서 동료와 상사는 이쪽 일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일단 푹 쉬어. 하루라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줬다. 덕분에 나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손목은 예상보다 빨리 나았고 아무 지장 없이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다. 결혼 후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에서는 나왔지만 내게 일어났던 일 중 그 사건이 가장 무서웠던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